술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도무지 손에서 잔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하루의 스트레스를 술로 마무리하던 습관이 수십 년 쌓여온 분들에게는 단순히 결심만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벽이 눈앞에 버티고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벽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감기에도 회복이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나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불편함이 점점 더 잦아집니다. 또한 어느 날은 전날 마신 양과 상관없이 숙취가 몇 배로 힘들게 찾아오는 등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해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사례 중 상당수가 중년 이후 갑작스러운 부정맥, 가슴 답답함, 혈압 급상승, 어지럼증 같은 문제로 오는데 그 뒤에는 누적된 음주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제야 술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반복되는 패턴에 본인도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를 이해해야 비로소 끊을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데 많은 분들은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이미 알코올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며 그 구조는 몇십 년 동안 서서히 쌓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변화를 거의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의지를 다지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술의 양을 갑자기 줄이거나 단번에 끊으려는 방식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한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면 분명히 해결책이 보입니다. 술을 끊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전략은 뇌에서 알코올의 자리를 치워내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술을 참는 시간을 늘리면 자동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참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강하게 솟구치고 불안감이 올라가고 잠이 더 안 오고 심장은 더 빨리 뛰는 역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더 힘든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라는 회의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퇴근 후 저녁마다 술 한두 잔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그 시간을 텅 비워두면 뇌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는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착각한 행동을 유지하려는 반응이며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몸이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술을 빼면 생긴 빈자리를 뇌에게 새로운 보상으로 채워줘야 하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빈칸을 만들어버리면 뇌는 버티지 못하고 예전의 패턴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술을 줄이는 것보다 뇌가 술 없이도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요.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술과 연결된 시간대를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는 시간대는 대부분 하루 중 가장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억지로 빼앗아 버리면 스트레스가 배가 되고 금주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보상을 넣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취미를 찾으라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스트레스 완화, 둘째는 미세한 쾌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냉장고로 갔다면 그 행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꿔야 합니다. 즉 도착 후 바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전자파 지압기나 스트레칭 기구 위에 잠깐 누워 몸이 느슨해지는 감각을 준 뒤 이어서 몸의 편안함을 유도하는 짧은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뇌에 이 시간은 여전히 편안한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지 활동의 종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강아지 산책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집 도착 후 따뜻한 국물 한 모금으로 바꾸기도 했으며 또 누군가는 5분짜리 따뜻한 족욕으로 바꾸면서 성공했는데 이 공통점은 모두 빠르게 몸이 이완되는 감각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들어가야 뇌가 술이 빠진 시간대를 불안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어 금주 성공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인 외로움, 지루함, 감정 누적을 정확히 다루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진짜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며 그 공간의 부족이 쌓이면 감정을 무게처럼 짓누르게 됩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남성분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절반 이상은 외로움과 지루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함께 마셔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고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마시게 되는 것인데, 금주를 시작한 사람 중 가장 오래 버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거나 마음속에 걸린 문장을 한 줄만 메모하며 그 메모를 통해 감정의 압력을 조금씩 낮췄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 정리를 아주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 스스로 통제감을 회복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렇게 감정과 정리가 연결되면 뇌는 스스로 안정되기 때문에 술 생각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3분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며, 그 짧은 시간이 금주 성공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술과 관련된 환경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주를 결심하면 집안의 술을 모두 버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술자리 약속을 전부 거절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방식은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뇌는 더 강력한 갈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부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경을 한 번에 바꾸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술을 마시던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방식을 바꿉니다. 마시는 장소를 바꾸거나 술을 붓는 컵을 바꾸거나 안주를 먼저 먹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거나, 또는 술을 마시기 전에 물을 한 잔 먼저 마셔 체내 흡수를 늦추는 것처럼 환경 신호를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뇌가 술과 연결된 패턴을 단번에 끊지 못하기 때문인데,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 그 회로에 연결된 장소, 시간, 행동, 냄새, 분위기 같은 요소가 모두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회로를 한 번에 끊어내려 하면 뇌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듯 강력한 갈망과 불안, 불면, 초조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환경 자극을 약하게 만들면 뇌는 혼란을 덜 느끼기 때문에 천천히 술의 존재감을 줄여도 불안감이 거의 올라오지 않게 되고, 이 과정이 누적될수록 술 생각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금주에 성공한 사람들은 첫 단계에서 주로 컵을 바꾸는 것, 마시는 속도를 늦추는 것, 술이 놓여있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는데, 이 작은 변화들이 뇌에 이전과 조금 다르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갈망이 약해지고 결국 술의 영향력이 희미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술을 끊는 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무기력한 시간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술을 오래 마셔온 사람일수록 금주를 시작하면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몸이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평소보다 더 피곤해지는 현상이 찾아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잘못 해석해 금주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주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뇌가 알코올 없이 작동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리듬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면 기상시간을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10분만 햇빛을 쬐거나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잠깐 쐬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에 자극을 넣어주는 식으로 리듬의 시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뇌는 작고 규칙적인 신호에 예민하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신호가 강해지면 그 하루 전체가 안정되는데, 이것이 금주할 때 무기력을 가장 빠르게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점심 이후 졸림이 강해지거나 오후에 기운이 떨어지면 티스푼 하나 정도의 견과류나 고단백 간식으로 혈당을 조금만 안정시키고, 저녁에는 꼭 5분 정도 걷기만 해도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무기력감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뇌는 다시 알코올을 찾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술은 뇌에게 빠른 에너지 공급처럼 느껴지는 거짓 보상을 주는데, 무기력할수록 뇌가 그 거짓 보상을 다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주의 핵심은 술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준비해두면 갈망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술을 끊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돌발 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금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순간은 갑작스럽게 스트레스가 몰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과 다툼이 생기거나 몸이 피곤한데 일이 밀려있거나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는 날처럼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사람의 몸은 가장 익숙한 해소 방법을 찾는데 그 익숙한 방법이 술이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손이 잔으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술을 오랫동안 마셨던 분들은 감정이 흔들릴 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행동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실행할 3분짜리 대응 루틴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게 스트레스가 몰릴 때는 무조건 자리에 멈춰서 5초만 심호흡을 합니다. 둘째, 바로 물을 2모금 정도 마셔 체내 긴장도를 떨어뜨립니다. 셋째, 그 자리에서 벗어나 1분 정도 이동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식적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뇌의 보상회로 흐름을 끊어버리는 효과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돌발 갈망을 70% 이상 낮춰줍니다. 특히 감정이 흔들릴 때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뇌에게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갈망이 즉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 루틴을 한두 번만 성공해도 뇌는 술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금주는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금주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작고 즉각적인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주는 며칠 연속으로 참는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술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즉 금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몸이 먼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전략 없이 시작해서 실패하는 것이고 전략을 갖고 시작하면 금주는 생각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몸과 뇌에 새겨진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며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되는 순간 술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을 끊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실제로 술을 끊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금주 성공담을 보면 그 사람이 원래 의지가 강하거나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랜 기간 술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 스트레스를 술로 녹여왔던 사람들, 자신도 술에 의존하는 줄 몰랐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을 때 비로소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순간 이후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가 금주 성공률을 크게 나눕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면 58세의 한 남성분은 30년 가까이 매일 저녁 술을 마셨습니다. 특별히 무리하게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과 식은땀이 흘렀고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 결국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급성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누적된 음주가 부정맥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겁이 나서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니 텅 빈 저녁 시간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괜히 손발이 불안하고 잠도 달아나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술을 들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이런 자신을 보며 자책했고 가족에게는 모르게 술을 숨겨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상이 반복되고 아침마다 피곤함이 심해지고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손끝이 떨리는 느낌까지 나타나자 더 이상 두려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의지가 아니라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마시던 시간을 없애는 대신 도착하자마자 5분 샤워를 하고 샤워 후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분 정도 몸을 풀어주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짧은 루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놀랍게도 그 10분 동안 술 생각이 약해졌고 그 약해진 틈을 이용해 하루 이틀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술 생각의 강도가 절반 이상 줄었고 열흘쯤 뒤에는 잠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결국 한 달을 넘겼고 석 달째 되는 날 본인이 술 없이도 저녁 시간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금주에 성공한 이후 이분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은 술이 아니라 패턴을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2세 남성분은 평생 술자리가 많은 직업을 가졌고 50대 이후에는 혼자서도 술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술을 마시는 양이 늘었고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술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용히 쪽지를 남겨두었는데 그 쪽지에는 아빠가 오래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크게 마음을 흔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금주를 결심하고 이틀 동안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 결국 다시 술을 들었고 그 순간 아주 깊은 자책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실패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주가 어려운 이유는 술 자체가 아니라 무기력 때문이라는 것. 무기력을 그대로 두면 뇌는 가장 빠른 에너지 보상인 술을 찾게 되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10분 햇빛을 쬐고 점심 이후 졸리면 2분만 걷고 저녁에는 누워있기 전에 5분 동안 집안을 조금만 정리하는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그의 무기력을 빠르게 줄여주었고 몸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자 술 생각도 약해졌습니다. 이분은 이 과정을 지나며 금주를 성공했고 지금은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 금주 성공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끊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였고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몸과 뇌의 문제였고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매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공통적인 말은 생각보다 훨씬 쉬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쉬웠던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금주는 어려워 보이지만 방향만 정확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변화이며 특히 술 때문에 건강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은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가 반복될 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 변화를 늦출수록 갈수록 회복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술을 끊고 난 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선명해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느낌부터 달라지고 하루의 기운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되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기쁨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금주 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변화는 수면의 질인데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몰랐지만 금주를 하고 나면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아지며 하루 전체의 피로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 다음으로 느끼는 변화는 감정 조절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스스로 감정이 괜찮은 줄 알았지만 술을 끊고 나면 사소한 일에도 덜 흔들리고 짜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술이 뇌의 감정 조절 시스템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면 술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술 없이도 편안한 저녁을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주는 단번에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뇌를 재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걸음만 제대로 뗀다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쉽게 나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단 하나의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술이 놓여있던 자리를 샤워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꾸는 것, 감정이 무거운 날에는 3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하는 것, 무기력이 올 때 잠깐이라도 걷는 것, 스트레스가 몰릴 때 3분 대응 루틴을 실행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술 없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은 항상 스스로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뇌는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단지 작은 문만 열어주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술 때문에 몸이 힘들었거나 반복되는 패턴이 지겨웠거나 건강이 걱정되었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한 피로, 불면, 스트레스, 무기력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에너지로 하루를 살고 싶은 분들에게 이 5가지 전략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